여러분께 알찬 건강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닥터스. 안녕하세요, 성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사실 어제 오늘 좀 추워지긴 했는데 깜짝 추위고 네. 이제 곳곳에서 우리가 이제 봄을 느끼는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 동안 이제 안 돌아다니셨던 분들이 이제 막 시기 만난 것처럼 야외활동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곧 나 풀리면은 또 산으로 들러 꽃놀이들 가셔야 할 텐데 혹시 벌써부터 무릎이 아파서 어깨가 쑤셔서 망설이고 계시지 않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봄나들이 준비하기 전에는 항상 건강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시간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도현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도 시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이럴 때 안 그래도 아프던 무릎이 더 아프고 쑤시던 어깨가 더 쑤신다고 하죠. 오늘 생방송 닥터스로 관절 건강에 대한 고민들 상담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서울 02-3270-3311번, 서울 02-3270-3311번으로 상담 나눠보시면 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어 있는 샵 1252번,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들 상담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봄 냄새 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그런 봄을 느낄 수 없게 만드는 몇 가지 질환들이 좀 있잖아요. 몸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질환들.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정형외과적으로는 이제 겨울이 되고 아프고 이제 봄도 되면서 무릎이 아프죠. 그쵸. 워낙 유명한 질환입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요. 그렇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제가 특별히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 관절에 있는 연골이 네. 우리 닭다리 먹으면 나오는 물렁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물렁뼈가 이렇게 닳아서 이제 없어지는 그러면서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그런 병을 얘기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런 관절염, 퇴행성이라고 이름 붙는 관절염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에도 좀 많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인으로는 나이가 당연히 들면서 생기고 여자분들에도 많이 생기고 다리 모양이 O자가 생기면서 생기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 전 그런 걸 다 통틀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네. 퇴행성 관절염 많이는 들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엑스레이 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 말고요. 그냥 네. 겉으로 볼 때는 운동을 많이 했을 때 다리가 붓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통증만이 아니라 이제 다리가 O자형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외관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연골이 다르면서 무릎의 이제 위에 뼈, 아래 뼈가 간격이 좁아지면서 연골이 없어지는 걸 이제 단순한 엑스레이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요. 네.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많이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한 연골 주사를 맞아야 될 정도로 이제 연골이 닳게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초기와 이제 중간 단계에 거친 이제 중증 단계까지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짚어드려 봤는데 사실 그 다리 모양까지 변화될 정도면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또 치료를 좀 받아봐야 되잖아요.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 느끼신 분들이나 혹시 진단을 받으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 가지고 치료가 하나로 정의되는 건 아니고요. 초기부터 말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정말 너무너무 많은 치료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초기에는 이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관절을 무리가 가는 운동을 안 하고 휴식을 하는 정도만으로도 치료가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런 단계를 좀 넘었을 때, 이제 통증이 계속됐을 때는 어떤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초기에는 이제 관절경으로 하는 내시경 수술이 있을 수 있고요.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그 수술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발전된 절골술이라는 그 O자 다리 모양을 교정해주는 수술도 있고요. 그리고 주위에 많으실 텐데 인공관절 수술 역시 많고요. 그다음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이제 치료 방법인데요. 요즘 가장 핫한 치료 방법인데 그 줄기세포로 연골을 재생해주는 이런 치료 방법이 좀 많이 또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글자 색도 굉장히 핫하네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 방법이네요. 이름도 네. 눈에 들어옵니다.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가장 핫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줄기세포가 들어가면 뭔가 미래지향적인 것 같고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최신의 기법인 것 같기도 한데 먼저 줄기세포가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줄기세포라는 것 말만 가지고 이게 되게 유행하는 이런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줄기세포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몸 안에 있을 때
그 분화되기 전의 세포입니다. 그거를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세포는 나중에 뼈도 될 수 있고 인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가능성이 풍부한 세포인데 네. 이 세포를 나이가 드신 분의 연골에 문제가 되신 부위에다가 세포를 넣었을 때 네네. 이 세포가 우리가 원하는 연골로 다시 분화가 되게 하는 그런 시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화면에 보시면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 것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태반이나 제대열에서 채취하게 되는 제대열 줄기세포입니다. 저런 제대열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서 이제 채취를 했을 때 네. 거기서 분화된 조직이 우리 지금 나이 드신 분의 결손된 부분에서 네. 어린 사람들을 연골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고요. 뭐 미용적으로 줄기세포가 많이 쓰고 그쵸. 있지만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돼 있는 줄기세포를 쓸 수 있는 관절에는 무릎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어깨나 발목이나 뭐 다른 손목 이런 관절에는 지금 줄기세포가 인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무릎에서만 저렇게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 어떻게 줄기세포 이야기는 그 화장품에 막 들어있다 이런 얘기 좀 그러니까요. 많이 봤었는데 네. 이제 뭐 관절에게 줄기세포 특히 무릎 관절에 쓰여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이제 뭐 다치면 우리 몸의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재생하는 거, 자연스럽게 낫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좀 기대하는데 관절에는 굳이 그렇게 안 놔두고 이렇게 줄기세포를 쓰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재밌는 생각이세요. 좋은데요. 이상한 우리가 살성이 좋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살성이 좋아서 웬만하면 잘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피부가 조금 찢어져도 알아서 붓거든요. 네네. 굳이 꼬매지 않아도 붓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무릎 안에 있는 연골세포는 일단 세포 자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부분처럼 세포가 많지가 않고요. 네. 또 이 세포들은 콜라겐이라고 하는 그 벽 안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분화가 돼서 어떤 치유를 하기에는 네. 형성이 돼 있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형성되기는 힘들고요. 네. 그거를 어떤 시술이나 의사의 힘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침을 해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연고를 쓴다. 뭐 어려운 왜 자연스럽게 치료가 안 되는지까지 뭐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네,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기 전에요. 오늘 무릎 통증에 대해서 잘 낫지 않는 무릎 통증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오늘 방법들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 오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02-3270-3311번, 서울 02-3270-3311번으로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252번으로 문자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혹시 이런 부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문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화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네. 그 나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네네. 지금 젊은 남자인데 그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크게 다쳐서 많이 찢어졌다고 하거든요. 오. 네. 그런데 수술이 간단한 수술로 안 끝날 것 같다고 줄기세포를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었는데 네. 이게 젊은 나이에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웬만하면 젊은 나이엔 치료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 얘기가 좀 듣다 보니까 좀 정보 때문에 좀 한번 혼란스러움을 겪으신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대화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희 39살입니다. 39살이시고요. 예, 전문가 맞습니다. 운동하다 다쳐서, 이제 무릎에 통증이 생기신 거죠? 네. 예. 혹시 찢어졌다는 얘기 들으신 게, 네. 어떤 부위가 찢어졌다는 얘기, 혹시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걸 들으신 건 있으세요? 그냥 무릎 안쪽에 연골이 찢어졌다라고만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 MRI 사진 보여주시면서 뭐 하얗게 된 거하고 예. 찢어진 부분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중에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분들이 연골이 찢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얘기하는 아까 그 닭다리 먹을 때 나오는 물렁뼈 그 연골이 찢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연골판이라는 또 조직이 찢어지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연골판이라는 조직은 위에 뼈, 아래 뼈 사이에서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고무 같은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찢어졌을 때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줄기세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냥 단순한 관절경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가 있는데
연골판이 아니고 진짜 연골에 어떤 결손이 있을 경우에는 줄기세포는 상당히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넓은 부위에서 좁은 연골이 없을 때는 그 부분은 다른 운동이나 주사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맞는 연골 주사로는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국소 부위에선 줄기세포 치료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탁월한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골판이 찢어지신 건지 아니면 연골 자체가 결손이 있으신 건지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먼저 좀 확실을 언급 받은 다음에 줄기세포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사실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렇고 제 주변의 나이의 친구들도 일단은 젊은 나이에 관절에 수술을 한다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좀 꺼려하는 분들이 덜컥.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연골판이 문제가 있는지 연골이 문제였는지 그 두 개를 이제 확실히 한번 체크하신 이후에 연골판은 뭐 관절경을 이용한 그런 방법이고 연골이 됐을 때는 저희가 말씀드린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잘 치료 계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번 전화는 은평구에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좀 안 좋으세요? 무릎이요. 네. 무릎이 지금 관절로요. 아픈 지가 13년인가 됐어요. 아이고, 네. 그 이제 치료해가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연골이 다 닳았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너무 아프거든요. 네. 근데 줄기세포를 이제 수술할 단계까지 거의 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을 지금 먹고 쑤시고 하는 거는 많이 가라앉았는데, 네. 걷기나 이렇게 할 때는 좀 아프고, 너무 아프고 그래요. 붓고. 네, 그 부분 원장님과 한번 상담 나눠보시죠. 예.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3년이면은 상당히 고생하셨어요. 그죠? 예? 예, 13년 정도 아프셨으면은 상당히 고생하신 거예요. 예, 예. 예, 어머니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게, 52년생인데요. 92년생이시면 한 60 좀 넘으신 건가요? 예, 예. 예, 그래요. 어머니,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많이 닳았다, 연골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잖아요. 예, 예. 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머니 다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예. O자형 다리가 좀 심하신가요? 지금 많이 휘었어요. 많이 휘었어요. 예. 예, 그리고 무릎 중에서 혹시 안쪽이랑 바깥쪽 안쪽이 많이 아파요. 안쪽이 많이 아프시죠? 예. 어머니 제가 말씀만 듣고서도 일단은 무릎 자체가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연골이 예. 많이 손상되어 있는 증상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중간에 아마 연골 주사도 맞으시고 이런 치료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를 하는 거는 어머니 같은 퇴행성 관절염에 상당히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 예. 근데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O자형 다리가 있으실 경우에는요. 예. 단순히 줄기세포로 연골만 재생을 한다 하더라도 예. 또 다시 안쪽에 있는 연골이 재생된 연골이 다시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럴 경우에는요. 우리 이제 절골술이라고 하는 이제 수술이 있는데 네. O자형 다리를 약간 교정을 해주면서 O자형 다리를 교정을 해주면서 줄기세포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낫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연골만 재생을 하게 되면 예. 나 지금 연골 재생됐다 좋다가 아니라 그게 또 몇 년 안에 다시 없어진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절골술을 같이 시행을 하셔서 예. 다리를 어느 정도 예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예. 이제 줄기세포 치료가 했을 때 그 줄기세포에서 생성된 연골이 오래 가고 좀 더 이제 수술 효과가 훨씬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그 엑스레이를 꼭 다시 한번 예. 무릎만 찍는 게 아니고요. 골반부터 다리까지 O자형 다리가 얼마나 휘었는지까지 확인을 하시고요. 예, 절골술이 필요한지까지 얘기를 들으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13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된다고 하십니다. 일단 지금 다리가 O자형으로 많이 휘셨잖아요. 이 휜 다리 교정부터 받으시고 그다음에 오늘 살펴보는 줄기세포 치료법으로 연골 재생을 시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화 연결은 잠시 뒤에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02-3270-3311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용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 재생법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그 줄기세포가 혼자 딱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몇 가지 좀 종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 보니까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줄기세포란 말도 좀 생소하고 그렇게 돼 있지만 그 골수란 말은 또 더 복잡해지네요. 더 겁나죠. 우리 네. 골수염 뭐 골수에서 뭘 채취한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 골수라는 거는요 뼈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 어떤 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는 줄기세포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줄기세포를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골반에서 채취를 합니다. 여기 있는 골수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채취를 해서요. 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예, 무릎에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좋긴 하지만 상당히 제약이 많은 예, 그런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네. 일단 보건복지부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공식적인 기준이고요. 네 가지인데요. 15세 이상, 50세 이하, 그리고 외상, 그러니까 다쳐서 생긴 무릎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손상의 크기도 10cm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은요. 우리가 제일 많은 환자들은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 환자들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상담하신 다쳐서 생기신 이런 분한테는 상당히 좋은 줄기세포 치료가 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한테는 별로 좋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골수를 이용한 치료법은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비디오도 아니고 15세 이상, 50세 이하. 근데 관절 안 좋으신 분들,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되게 이제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법이 대안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요즘 이것도 제일 핫한 정형외과적인 치료가 될 거예요. 네. 이게 태반이나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다른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뭐 임상시험이 돼 있고 FDA 승인 받고 있고 식약청 허가 받고 있고 이제 이런 얘기는 다른 걸로 치더라도요. 네. 중요한 거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외상 있는 환자들만 되는 게 아니라 전체 환자가 다 되기 때문에 의사 판단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몇몇 분들은 그 수술 자체를 겁내하시거나 수술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눈길이 가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 방법으로 도움받으신 분들의 사례까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그 환자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수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기해서 이게 간단하게 주사나 이렇게 해결될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다 시술 중에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줄기세포 해야 되는데 입원도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여쭤봐요. 당연히 입원하시고 이제 정상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이제 치료 사례는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여자분인데요. 네. 왼쪽은 인공관절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 저 안에 하얗게 무릎 안에 삽입되어 있는 구조물이 인공관절이고요. 네네. 오른쪽 무릎 같은 게 보시면 무릎의 안쪽만 뼈가 위아래 뼈가 거의 붙은 것처럼 붙어 보이실 있어요. 거예요. 네. 예, 어려운 사진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관절경 사진은요. 예, 그 안에 연골이 없이 뼈가 다 노출되어 있는 무릎 관절 내부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연골이 부분적으로 없는 분들의 아주 좋은 적응증이 되는데요. 자, 다음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네, 계속해서 그래프 네. 확인하겠습니다. 자, 수술 사진이라서 좀 무서워하실 거예요. 이제 흑백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네. 저렇게 그 아까 연골이 없는 결손 부위에 가운데 사진에 보면 구멍이 뽕뽕뽕 나 있죠. 네. 저기에 이제 뼈에다 구멍을 내서요. 저 구멍 사이사이에다가 우리가 제대혈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라는 맨 오른쪽에 보면 이제 무슨 젤리 같은 거를 이렇게 덮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저 젤리를 덮여놨을 때 저게 나중에 8주 정도가 지나면 원래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연골처럼 이제 그 미분화 세포가 분화가 돼서 연골로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진을 보면 아까 처음 보신 왼쪽 사진은요. 수술하기 전에 저 빨간색 표시된 거는 연골이 없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빨간색 표시된 부분은 하얗게 그 주위에 있는 연골하고 별 차이 없이 네. 연골이 덮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네요. 예, 저렇게 이제 8주 정도를 지났을 때 저렇게 줄기세포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좋아집니다. 네. 네, 우리 네. 이렇게 무릎은 피부는 까지면 재생이 되는데 무릎 연골은 자연 재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들 살펴보고 있는데 워낙 각광받는 치료법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네. 문자가 많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뒷자리 6887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50대 초반에
일찍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살짝 불편함이 있어서 물리치료도 받고 침 치료도 받다가 점점 심해져서 약 먹고 주사 치료를 받아 오셨다고 하네요. 수술 권유는 받으셨는데 걱정되시나 봐요. 줄기세포 치료 받으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10년 넘게 네. 고통을 받으셨네요. 어떨까요? 이제 지금 문자 사연만으로는 좀 더 네. 많은 정보를 얻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 권유를 받았을 때 네. 나이가 60대 중반이라 하더라도 다 퇴행성 관절염은 아닙니다. 아, 예, 오. 그럼요. 그 네. 무릎은 너무너무 연골은 멀쩡하신데 다른 문제들에 의해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진단만으로도 이게 줄기세포가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제가 지금 줄기세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줄기세포가 어떤 만능은 아닙니다. 예,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줄기세포가 다 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문자상으로는 힘들고요. 저 무릎 자체가 어디가 원인인지에 따라서 가능한데 간단하게 대답 드릴 수 있는 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수술을 받으셔야겠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는 줄기세포는 상당히 좋은 치료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술 권유를 받으셔서 많이 겁을 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줄기세포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퇴행성 관절염이시라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문자 또 전화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절 통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아 오셨다면 오늘 생방송 닥터스로 상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023270-3311번, 서울 023270-3311번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아까 어머님처럼 문자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252번으로 고민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청송에서 전화 주셨네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님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예, 무릎이 네, 네. 저 병원에 가서 내시경으로 검사하니까, 예. 네. 연골이 좀 이래 너덜너덜해졌는데, 아이고. 이거를 좀 이래가지고 뭐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합니다. 네. 네. 그래, 다리도 좀 안짝다리 좀 됐고, 그런데 수술을 하려고 이것도 무섭고 해가지고,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이제 이 TV 보고 전화드립니다. 그렇죠.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원장님과 한번 상담 나눠보시죠. 네.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청송이면 멀리서 전화 오셨네요. 예. 자, 어머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3세요. 63세요. 예. 어머니 목소리 듣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나요? 예, 특별히 10월에 농사 짓습니다. 그냥 농사 짓고 계시고요. 그러면 쭈그리고 앉고 이런 거 오래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연골 주사를 네. 저 시골에서 맞다가 요번에 저 대구에 가가 어깨 이거 뭐 인대가 끊어져가 수술하고 했는데 이걸 네. 보이 보니까 네, 네. 이것도 뭐 좀 무릎을 좀 너글너글 하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연골 알겠습니다. 이래 연골 주사를 줍디다. 그래요. 연골 영양제다 그러면서 네. 몇 번 맞았거든요. 어머니 연골 주사 맞고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연골 주사 네. 맞고는 아프지는 않합니다. 그 연골 주사 맞고 좋아지셨다가 다시 통증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맞은 지가 얼마 안 네. 돼가 통증 있는 줄은 모르겠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표현할 때 어머니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 연골이 너덜너덜하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선생님이 그 갑디다. 저는 예,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들이 어머니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시는데 그거 예. 자체가 이제 퇴행성 관절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예. 자, 어머니 근데 이제 깨끗이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는 예. 무릎 안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는 이 염자는 염증 염자입니다. 예. 안에 무릎 안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끗이 씻어내주고 그 다음에 너덜너덜한 거를 정리를 하고 나면 무릎은 상당히 통증이 좋아집니다. 예. 근데 이런 수술을 했을 때 이거 관절경 수술입니다. 근데 관절경 수술을 했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오래 가지 않아서 다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통증 자체가 예. 관절경 수술로 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오산이 있고요. 오산이고요. 예. 네, 이럴 경우에는 진짜로 연골 주사를 차라리 맞으시면서 수술을 안 하고 좀 지켜보시는 게 더 낫고요. 그러다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줄기세포 치료나 이런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통증이 너무 심하지 않으면 저는 관절경 시술을 하는 거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행히 연골 주사를 맞고 통증이 지금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통증이 생겼을 때는 물론 그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과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법들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연골 주사로 일단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치료 계획 잡는 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는 관악구에서 오셨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네, 어디가 좀 안 좋으세요? 저도요. 네. 이게 무릎이 태양성 관절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요. 네. 그것이 이제 연골이 다 닳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술을 네. 하라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안 오고 조금 켰는데 아픈 지가 한 26년 돼요. 아이고, 참. 네. 네. 좋네요.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뭐 한약도 먹고 침도 맞고 이제 맨날 뜸도 뜨고 해하고 여태 현대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아래 이게 발등까지 찌릿찌릿하고 이게 이제 오금대도 땡기고 그냥 그렇게 아프거든요. 네. 그리고 안쪽이 무릎 안쪽이 그렇게 저 속속속 쑤시고 밤에만 그러고 또 낮에도 어쩔 때는 가만히 놓고 있으면 쑤시고 그래요. 아이, 고생 많이 하신 어머님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도 그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1이요. 네. 어머니 아직 한참 사셔야 될 나이시네요. 그쵸. 자, 네. 어머니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연골이 닳는 질환이에요. 지금 네. 말씀하신 증상만 봐도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이 맞고요. 네. 어머니 혹시 수술 얘기 들으셨다는데 인공관절 얘기를 들으셨나요? 아니요, 이렇게 뭐 씌운다고 그러시던데요. 예, 지금 뭐? 얘기하신 의사 선생님 얘기하신 치료가 줄기세포 치료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줄기세포란 얘기를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연골이 없는 부분에 새로 연골을 씌운다라는 표현으로 예, 그렇게 네. 얘기하고 하십니다. 씌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치료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인데요. 네. 자,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약을 드시고 주사 맞고 침 맞고 한약 드시고 이렇게 해서도 계속 아프시면 그때는 연골주사도 요새 맞았거든요. 예. 맞았는데 그래요. 요즘은 또 다리도 그렇게 조금씩 붓고 또 그리고 저는요 그런 주사를 맞으면 이렇게 연골주사나 그것이 관절 주사 같은 거 맞으면요 그러게 그것이 생리가 그렇게 비쳐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왜 그런데요? 그래서 무서워서 잘 못 맞아요. 글쎄요, 연골 주사를 맞아서 그런 증상이 생긴다고는 조금 힘든 게 요즘 나오는 연골 주사는 예전하고 달라서요.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런 게 다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연골 주사를 맞으실 때 다른 주사를 같이 염증사를 맞았다거나 아니면은 동반해서 드시는 약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러 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계속 있으실 경우에는 겁은 나시겠지만 차라리 인공관절 말고는 줄기세포 치료가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다시 찍고 MRI를 좀 더 정밀하게 보고 난 다음에 연골이 없는 부분이 그렇게 넓지 않을 때 차라리 줄기세포 치료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26년 동안 또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이미 약 먹고 뭐 주사도 맞아보고 뜸 뜨고 침 맞아보고 많은 걸 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줄기세포 치료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랫동안 고생하신 만큼 꼭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전화는 경남 진주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좀 불편하신가요? 저는 왼쪽 무릎이 네네. 한 젊은 시절에 좀 다쳤더랬어요. 다쳐가지고 그게 뼈가 골절이 관절 부분이 골절이 돼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그래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때는 조금 불편해도 모르고 지났는데 네.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드니까 무릎이 한 번씩 이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왼쪽 무릎 안쪽이 심하게 아파가지고 이거 이제 병원에 갔더니 MRI 찍어보자. 그래 MRI 찍었더니 연골이 너덜너덜하고
그렇다고 왼쪽이 안 좋으니까 오른쪽도 같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젊은 시절 모르고 뭐 산에도 좀 많이 다니고 이랬더니 양쪽 무릎이 지금 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이 내시경을 막 이야기하시더만은 뭐 지금 해도 뭐 크게 뭐 젊은 사람 애를 되진 않으니까 안 아프면 저 약을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약을 먹으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아서 그건 지냈는데 그러고 한 작년에 또 한 번 여기가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걸음을 그때는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또 누가 소개로 뭐 태반 주사라 했나 이걸 한번 맞았더만은 그 뒤로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좀 인공관절로 안 넣고 뭐 그대로 좀 보존을 하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싶어 생각했습니다. 네. 딱 우리 시대 아버님들 모습이잖아요. 젊은 시절에 다치셨는데 꾹 참고 계시다가 이제 더 큰 문제가 된 어떤 방법이 그렇죠. 필요할까요? 아버님 또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버님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올해 69세입니다. 예, 69세면 아직 젊었을 때를 얘기하실 필요는 없네요. 한참 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젊었을 때 골절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특별히 수술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예, 그때 병원을 잘 못 가가지고 네. 정형외과로 갔으면 거의 수술을 해야 될 그래요. 그런데 뭐 병원을 밤에 다쳐가지고 못 가가지고 막 골절이 돼가지고 어긋나가 있는 뼈를 그대로 막 기부술을 해가지고. 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골절이 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는 것도 모르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기도 싫고 해서 놔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갖지 않고요. 무릎이 비틀어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관절염이 특히 더 잘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외상 후 발생하는 외상 후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랬을 경우에 그 아버님 이제 4, 5년 전에 그 연골이 너무 심해서 내시경을 하면 좋은데 하나 안 하나 비슷하다. 그 의사 선생님 말은 너무너무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관절염이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는 내시경 자체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고요. 오히려 환자분은 그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이거 받으면 다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했지만 수술 받고 나면 막상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좋아지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내시경 받는 건 저도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네. 약을 드시고 좋아진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염증이 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은 태반 주사도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런 증상들이 자꾸 반복이 됐다는 거는요. 어떤 무릎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국소 부위에 연골이 결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분이시고요. 그러면 남자분이라면 여자분보다 우리가 근력이 좋겠죠. 네, 잘 걸어 다니시고 근력도 좋으실 거고 그다음에 옷자형 다리도 적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특히 외상 후에 있는 증상이 있을 때는 줄기세포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남자분들 치료할 때는 좀 더 자신있게,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4, 5년 전에 MRI 찍으신 것 같은데,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때 거랑 예전 거랑 비교를 해서 진행이 얼마큼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예,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거는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여보세요? 네. 제가 이 다리 근육을 좀 키우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다리 근력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건 뭐 해도 뭐 괜찮겠습니까? 아버님 아까 참 중요하게 제가 듣다가 좀 잊어버린 게 산에 자주 다니신다고 했거든요. 예, 산은 솔직히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라면 제가 도시락 싸서 말리겠습니다. 왜냐면요, 무릎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산을 오르고 내려고 하는 건요. 특히 올라갈 때는 아버님 별로 통증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상당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된다면은 무릎에는 안 좋은 무릎에 계속 일을 시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요. 그냥 런닝머신 걷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헬스장 가면 런닝머신 옆에 꼭 자전거가 한 대씩 있어요. 이 자전거를 타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내 몸무게를 무릎에 전달하지 않고요. 내 몸무게는 안장이 계속 받고 있고 나는 다리 운동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다리는 근육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이 다리가 내 몸무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부하가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만 좋아지면은 관절염은 알아서 낫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단순히 줄기세포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런 산을 다니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런닝머신 안 하고 많이 안 걷고 이런 생활 습관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올바른 운동. 네. 올바른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의, 난 좋을 줄 만능약이야. 알았어요. 막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부모님도 산을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무릎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도리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이 자전거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고, 방금 전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예상 후에 얻은 이 관절염 같은 경우는 지금 언급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네. 닥터스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절 통증에 대한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3270-3311번, 서울 023270-331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252번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네, 어디가 좀 불편하신가요? 예, 저도 왼쪽 무릎이 네네. 아파서 그랬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네네.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관절이 네. 옆으로 튀 나와가지고 찢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사를 맞아도 안 되겠고 이제 다리는 계속 아프거든요. 어디 걸어 다닐 때도 보면 조금만 삐뚤어져도 주저앉을 것처럼 그렇게 네.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네. 자,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버님도 연세 좀 제가 여쭤봐야겠네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9입니다. 예, 오늘 69분들 많으시네요. 자, 아버님 아까 검사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검사는 엑스레이를 찍어 보신 건가요? 아니면 또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하신 그냥 건가요? 엑스레이 찍었습니다. 네, 엑스레이 찍으셨죠? 엑스레이하고 내시경 예, 내시경까지 같이 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내시경을 하셨을 때 예, 옆으로 뭐가 튀어나왔다는 얘기 들으셨다고 했는데 예. 뼈가 튀어나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연골이 튀어나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연골이 튀어나와가지고 찢어졌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평소에도 걸어 다니실 때도 무릎이 많이 아프세요? 예, 예. 자, 무릎의 안쪽하고 바깥쪽 정해져 있는 데만 아프신가요? 무릎 전체적으로 아프신가요? 무릎 안쪽으로 많이 아픕니다. 예. 자, 아버님 이제 제가 엑스레이도 봐야 되고 내시경 검사도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지금 아버님 상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절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증상이요.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버님 도가니탕 드셔보셨죠? 예. 예, 도가니탕 안에 이렇게 몰랑몰랑한 젤리 같은 거 있는 거 보셨죠? 예. 예, 그 조직이 연골판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윗뼈, 아랫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인데요. 예. 우리가 내시경으로 연골이 찢어졌다는 약을 의사 선생님이 하셨을 때 그 연골판이 파열됐을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랬을 때 만약에 연골 자체가 많이 없으면은 아버님한테 관절염이 심하세요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지금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뭐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를 하신 거 보면 아마 연골판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오늘 강의 드리고 있는 줄기세포는 그렇게 해당 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가 아니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주사 치료나 아니면 운동 치료, 약물 치료 이런 게 먼저 치료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 연골판이 손상이 너무 커서 관절염이 진행이 됐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됐을 때 줄기세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법은 이 연골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아버님은 주사나 약물 그리고 운동치료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보시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잘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